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미국의 글로벌 경보를 포함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상황은 요르단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을 지배하고 있는 이 깡패들에 의한 글로벌 위협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로켓을 마구 발사하며 목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자신들이 큰 사탄과 작은 사탄을 겨냥한다고 말하거나 주장하는데, 여기서 큰 사탄은 미국을,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요르단 공군이 이스라엘인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인은 가자지구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위 주장이고 잘못된 논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인들, 분명히 이란 정권이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압력과 관련해서 그들은 이들 국가의 정부와 국민들이 현지 정부 당국이나 미국인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강하게 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요르단뿐만 아니라 특히 걸프 지역의 사람들은 자제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무한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이런 인내심도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몇 시간 안에 모두가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축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란인들도 그들의 정권이 무너진 것을 함께 축하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권은 47년 동안 공포로 통치해왔고 실제로 악의 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위협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군사 목표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나 해수, 담수화와 관련된 시설들처럼 말이죠. 경제도 포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에일랏과 아카바를 겨냥한다면 그것은 경제와 관광을 겨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여쭤볼게요. 요르단은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 중립이 여전히 신뢰할 만하고 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립성은 항상 도덕적 입장, 도덕적 관점에 기반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는 상황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맹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모든 군인과 시민은 자신의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요르단이든 이스라엘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이런 종류의 목표물, 즉 방어가 약한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민간인들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목표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트 헥셋 전쟁 장관, 이제는 국방이 아니라 전쟁 장관에 따르면 요르단에서 복무 중이던 미군에 대해 이란이 저지른 일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지역을 방어하고 미국인과 중동 국가의 국민들을 지키려는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행을 지키기 위해서도 방어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샤르 자라드님, 오늘 오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스튜디오에는 중동 담당 선임 기자 아리엘 오세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게스트가 언급했듯이 미사일이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떨어졌고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발전 및 해수 담수화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 식수의 90%가 이러한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이란이 쿠웨이트와 그들의 민간 인프라, 더 정확히는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쿠웨이트를 목표로 선택한 걸까요? 쿠웨이트는 단지 한 목표일 뿐입니다. 그들은 요르단의 민간 인프라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는 테러 정권이기 때문이며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인프라를 공격해서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가들을 이용해서 그 국가들의 아픈 곳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인들과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아 이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을 넣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들게 보면 그들은 미국 군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은 미국의 주둔이 이런 공격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둔을 끝내도록 이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둔하지 않으면 공격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단순히 미군 목표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고 지역 패권국임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임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후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말하자면 모든 목표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없는 국가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큰 불량배가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웨이트가 갑자기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비슷한 사례는 드물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원래의 불량배이긴 하지만 당신의 비유를 계속 사용하자면 이 운동장에서 그들이 건드리지 않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보복을 두려워해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쿠웨이트나 요르단처럼 군사력이 약하고 보복 능력이 제한적인 나라들을 공격하는 것이 쉬운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자제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사용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려는 것은 지역적 지배력을 과시하고 더 이상 공격당하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보복은 자신들을 겨냥하지 않은 북다의 무고한 민간인들과 민간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걸프 아랍 국가들을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 뿐입니다.